단지 호흡의 리듬만 바꿔도 삶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멀리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15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지고 문명이 바뀌고 풍경마저 달라지는 시간을 조용히 건너갑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신비롭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특별한 유전자인지, 먹이인지, 환경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인간은 보통 1분에 12번에서 20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는 1분에 겨우 4번 정도만 호흡합니다. 느리고 깊고 안정된 호흡. 바로 그 리듬이 놀라운 생명력과 오래 지속되는 평온함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늘 너무 서둘러 살아갑니다. 더 빨리 성과를 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르게 숨 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비밀이 단지 오래 사는 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잠재의식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당신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호흡이 소망 실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왜 느린 호흡이 마음과 현실을 연결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호흡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트 1을 계속 써드릴까요? 호흡의 리듬만 바꿔도 삶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멀리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수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15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제국이 사라지고 문명이 바뀌고 풍경마저 달라지는 시간을 조용히 건너갑니다. 너무 오래 살아서 마치 시간의 바깥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 비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특별한 유전자인지, 먹이인지, 환경인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비밀은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인간은 보통 1분에 12번에서 20번 정도 숨을 쉽니다. 그러나 그 생명체는 1분에 겨우 4번 정도만 호흡합니다. 느리고 깊고 안정된 호흡. 바로 그 리듬이 놀라운 생명력과 오래 지속되는 평온함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늘 너무 서둘러 살아갑니다. 더 빨리 성과를 내야 하고, 더 잘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된다는 압박 속에서 마음은 쉽게 거칠어집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애쓰는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다르게 숨 쉬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비밀이 단지 오래 사는 법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만약 호흡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잠재의식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당신의 바람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늘 긴장한 채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너무 빠르고 얕은 숨에 익숙해집니다. 마음이 늘 급하면 잠재의식은 세상이 위험하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는 마음은 바라는 것을 끌어당기기보다 먼저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호흡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신경계와 감정, 잠재의식,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현실 사이에 놓인 아주 오래된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숨을 바꾸면 마음의 결이 바뀌고 마음의 결이 바뀌면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의 흐름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호흡이 소망 실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그리고 왜 느린 호흡이 마음과 현실을 연결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방법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호흡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작은 리듬 하나가 삶 전체의 속도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파트 1을 계속 써드릴까요? 파트 3. 우리가 현실을 바꾸고 싶을 때 대부분은 먼저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더 좋은 말을 반복하려고 하고 원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막힙니다.
머리로는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은 여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의식은 앞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몸 깊은 곳의 신호는 아직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의 생각과 습관, 반응은 의식적인 선택보다 더 깊은 층에서 움직입니다. 어떤 전통과 심리학적 설명에서는 우리 행동의 약 95%가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패턴에 의해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의식은 빙산의 윗부분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바다 아래에 잠겨 있는 거대한 덩어리와 같습니다. 실제 방향을 조용히 결정하는 힘입니다. 문제는 잠재의식이 언어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문장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보다 감정과 이미지와 몸의 감각을 더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괜찮아, 나는 사랑받을 만해 라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긍정적인데 몸이 계속 굳어 있고 배가 조여 있고 어깨가 올라가 있고 숨이 얕다면 잠재의식은 말보다 몸의 신호를 더 믿습니다. 당신이 계속 불안한 숨을 쉬고 있다면 몸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위험하다. 빨리 대비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지켜야 한다. 이때 신경계는 싸움과 도피에 모두로 들어갑니다. 심장은 빨라지고 생각은 날카로워지고 시야는 좁아집니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마음은 더 흩어지고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 실현에 실패하는 이유는 꿈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몸이 계속 두려움의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위험하다고 느끼는 동안 잠재의식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기보다 기존의 생존 패턴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노인달입니다. 심장 박동이나 소화처럼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입니다. 숨을 빠르고 얕게 쉬면 몸은 불안을 배웁니다. 숨을 느리고 깊고 일정하게 쉬면 몸은 안전을 배웁니다. 느린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깨웁니다. 부교감 신경은 몸에게 이제 괜찮다, 쉬어도 된다, 회복해도 된다, 받아들여도 된다 라고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뇌는 방어를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흐릿하던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고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잠재의식은 새로운 이미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 결과를 기다릴 때, 회사에서 성과 압박을 받을 때, 혹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때, 당신의 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마도 짧아지고 빨라지고 가슴 위쪽에서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현실을 정확히 보는 것이 아니라 위협을 먼저 감지합니다. 그리고 위협 속에서 심은 소망은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오래된 언어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안전하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바로 이 감각이 잠재의식의 문을 엽니다. 호흡은 몸이 즉시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머리로 설득하지 않아도 숨의 리듬은 신경계에 직접 말할 겁니다. 소망을 현실로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잠재의식은 새로운 씨앗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당신의 선택과 말, 표정과 행동을 통해 현실 속으로 조금씩 자라납니다. 결국 현실을 바꾸는 첫 번째 문은 거창한 결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도, 더 강한 의지도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호흡을 바꾸는 것입니다. 숨이 바뀌면 신경계가 바뀌고 신경계가 바뀌면 잠재의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이 바뀌면 당신이 삶에 보내는 신호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파트 4를 계속 써드릴까요? 파트 4. 호흡이 강력해지는 진짜 지점은 단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보내는 움직임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잠시 생겨나는 고요한 틈입니다. 숨을 들이마신 뒤 바로 내쉬지 않고 아주 잠깐 머무는 순간, 그리고 숨을 내쉰 뒤 다시 들이마시기 전에 짧은 정지. 바로 그 사이에서 몸과 마음은 평소와 다른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뇌와 신경계에 작은 리셋처럼 작용합니다. 늘 바쁘게 흘러가던 생각의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소음이 한 겹 낮아집니다.
계속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산하고 대비하던 상태에서 잠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과도한 긴장과 경계의 파동에서 조금씩 물러나 더 차분하고 선명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알파 상태와 연결해 설명합니다. 깊이 잠든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깨어있는 상태, 몸은 이완되어 있지만 의식은 또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새로운 이미지와 암시를 더 부드럽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은 숨을 잠깐 멈추는 것을 불편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부드럽고 무리 없는 범위 안에서의 짧은 정지는 생각보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몸 안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약간 올라가는데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혈관이 조금 더 부드럽게 열리도록 돕고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맑아지고 감각이 더 또렷해지며 내면에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산소만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호흡의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많이 쉬는 숨은 오히려 몸을 더 흥분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잠시 머물고 길게 내쉬는 숨은 몸에게 안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고대 요가의 지혜도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인간 안에 세 가지 주요한 에너지의 길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다, 핑갈라, 수슌나입니다. 이다는 달과 같은 부드러운 에너지, 직관과 안정, 수용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핑갈라는 태양과 같은 에너지, 행동과 추진력, 이성과 집중의 흐름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중심의 길인 수슌나가 열리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 중심의 길은 몸과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이는 통로입니다. 어떤 전통에서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그 고요한 순간을 파비 또는 페르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식이나 어려운 규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정적입니다. 더 들이마시지도 않고 아직 내쉬지도 않는 그 찰나. 그 순간 당신은 과거의 후회에도 미래의 불안에도 완전히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감각만 남습니다. 마음이 과열되었던 열기를 조금 내리고 가슴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호흡의 힘은 산소의 양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그 사이에서 열리는 의식의 상태에 있습니다. 숨과 숨 사이의 작은 틈은 단순한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리셋하는 공간이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문이며 잠재의식이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이는 조용한 입구입니다. 바로 그 틈에서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반복할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의 씨앗을 심을지. 파트 5. 이제 그 고요한 틈 안으로 하나의 소리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바로 소음이라는 만트라입니다. 소음은 아주 오래된 호흡의 리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소를 느끼고 내쉴 때 마음속으로 훔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크게 말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발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이 들어올 때 소, 숨이 나갈 때 훔, 이렇게 내면에서 조용히 흐르게 하면 됩니다. 소음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자연의 흐름과 다시 박자를 맞추도록 돕는 작은 파동입니다. 생각이 너무 많을 때, 머릿속에서 걱정과 계산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숨과 함께 소음을 반복하면 마음은 하나의 리듬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주의가 다시 안쪽으로 돌아오고 불필요한 소음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많은 사람은 몸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아직 하루의 긴장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 충분하지 않다는 오래된 생각들이 조용한 방 안에서 더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소음은 마음의 볼륨을 낮추는 버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들이마시며 소, 내쉬며 훔. 이 단순한 반복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지금은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원하는 현실을 잠재의식에 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너무 시끄럽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흙이 계속 흔들리고 있으면 씨앗이 깊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불안과 의심으로 계속 흔들릴 때는 아무리 긍정적인 문장을 반복해도 깊이 스며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느려지고 만트라가 반복되고 몸이 안정되면 잠재의식은 훨씬 부드럽게 열립니다. 갈라파고스의 거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거북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느리고 깊은 호흡으로 생명의 리듬을 오래 유지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실제 행동이 아니라 걱정과 상상 속의 두려움에 써버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이미 지나간 말을 반복해서 되감으며 마음속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릅니다. 하지만 호흡을 늦추면 그 낭비가 줄어듭니다. 소음의 리듬을 따라가면 생각은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당신의 의도는 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감정으로 살고 싶은지, 어떤 현실을 내 삶에 초대하고 싶은지 더 분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더 세게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더 밀어붙이는 대신 올바른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앉아 들이마시며 소, 내쉬며 훔. 이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조용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그 깊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호흡과 의도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잠재의식은 마침내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소망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에 새겨지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의 소망을 잠재의식에 더 깊이 심기 위한 호흡 연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당신의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은 의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조용한 공간을 찾으십시오. 방안이 완벽하게 고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잠시라도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의자에 편하게 앉아도 좋고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도 괜찮습니다. 어깨에 힘을 풀고 턱을 부드럽게 놓고 이마에 들어간 긴장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아주 분명하게 하나의 의도를 떠올립니다. 지금 당신이 삶 안으로 초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짧고 선명하게 마음에 두십시오. 사랑일 수도 있고, 회복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평온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시작합니다. 코로 천천히 넷을 세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일곱을 세며 숨을 머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 입으로 여덟을 세며 길게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리듬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5번에서 7번 정도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숨을 머금고 있는 그 짧은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이 원하는 장면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단순히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감정을 함께 느껴야 합니다. 안도감, 감사함, 기쁨, 가벼움, 따뜻함, 그런 감정이 가슴 안에 번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 아주 짧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 확신이 아니라 부드러운 수용입니다. 만약 7 동안 숨을 참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넷 정도만 머물러도 괜찮습니다. 이 연습은 경쟁이 아닙니다. 몸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범위 안에서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침에 막 일어난 뒤에 해도 좋고 잠들기 직전에 해도 좋습니다. 특히 밤에는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기 쉬워서 잠재의식과 연결되기 더 좋습니다. 원한다면 들이마실 때 소, 내쉴 때 훔을 함께 느끼며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깊은 상태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호흡을 마친 뒤에는 일부러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냥 평소의 호흡으로 돌아오면서 이미 받은 사람처럼 조용히 감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평온한 상태를 하루 안으로 가져가십시오. 이 연습의 힘은 한 번의 강한 자극보다 매일 반복되는 잔잔한 일관성에 있습니다. 당신의 소망은 그렇게 가장 비옥한 내면의 땅에 조금씩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파고스의 오래된 생명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장수의 기술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아주 깊은 리듬입니다. 너무 빨리 반응하고, 너무 빨리 걱정하고, 너무 빨리 자신을 몰아붙이는 순간, 우리는 자기 안의 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호흡이 느려지면 몸은 안전을 느끼고, 마음은 다시 맑아지며, 잠재의식은 새로운 신호를 받아들일 준비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바깥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기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도, 감정, 몸의 상태,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한 방향으로 정렬될 때 조금씩 현실이 됩니다. 호흡은 그 정렬을 시작하게 해주는 가장 가까운 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만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단 5번의 호흡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머물고 길게 내쉬십시오.
그리고 그 사이에 당신의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감정으로 느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 연습을 한 번만 해보십시오. 가능하다면 7일 동안 계속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몸의 긴장이 어떻게 풀리는지, 생각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정말 사만으로 초대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댓글에 조용히 적어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첫 번째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시끄러운 날을 위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언제나 당신을 다시 당신 자신에게 데려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